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2024년부터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띄엄띄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명색이 교수인데 연구와 논문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도 올해 들어 두 번째 논문이 출간돼서 예전에 발표했던 관련 논문과 더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개열, 영어로는 클레프트 팔레이트는 입천장이 선천적으로 완전히 닫히지 않고 갈라진 상태로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입니다. 입술이 갈라지는 구순열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구순, 구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당 1명 정도가 구순열 또는 구개열로 태어나는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1.8명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대략 매년 500~600명 정도 구순, 구개열 환자가 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개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임신 중 엽산 결핍이 있거나 물론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는 당연히 안 좋겠죠. 또한 35세 이상 산모에서 구개열 환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개열의 종류는 입천장이 앞쪽에서 뒤쪽까지 모두 갈라져 있는 완전 구개열, 입천장의 일부만 갈라져 있는 불완전 구개열, 그리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입천장 아래 근육이 제대로 붙지 않아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잠복 구개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개열이 있는 아가들은 입천장이 열렸기 때문에 젖이나 우유병을 빠는 힘이 약하고 마신 우유가 코로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영양 결핍에 빠질 수도 있죠. 정상적인 발음이 어려워서 언어 발달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결손이나 부정교합으로 교정 치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입술, 코 모양 등이 어색해서 또래의 아이들이 놀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개열이나 구순열로 진단되면 적극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수술을 통해 갈라진 부분을 닫게 되는데 이후에도 언어 치료 및 치과 교정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중이염의 발생 원인, 치료에 관해서는 좀 오래되었지만 제 예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유스타키오관 또는 구시관이라고 불리는 이관이 귀 속 공간과 코 뒤쪽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관이 열리고 닫히며 중이의 압력과 환기를 조절하고 귀 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코 뒤쪽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귀가 답답해지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이관 입구가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압력 조절을 하기 때문이죠. 구개열 환자는 입천장을 이루는 근육들, 특히 구개 인두근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이관을 제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강과 코가 연결되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중이강내로 감염되어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개열 아이들은 급성 중이염 또는 삼출성 중이염에 잘 걸리게 되고 중이염의 예방을 위해 구개열 수술을 할 때 양쪽 고막에 환기관을 삽입하는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는 세계적으로도 구개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센터들 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저도 구개열 아이들의 중이염 치료 경험이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2012년 악타 오토라링골로지카에 실린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살 전후 구개열 수술을 할 때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는데 이후 9 내지 10개월 전후로 환기관이 빠지고 고막이 아물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잘 지내는데 드물지 않게 다시 중이염이 재발해서 환기관 삽입술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삼출성 중이염에서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결정하는 시기는 양쪽 중이염인 경우 3개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 한쪽 중이염인 경우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중간에 난청이 생기거나 고막 변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찍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개열 수술을 받을 때 중이환기관을 삽입했던 아이들 중
삼출성 중이염의 재발로 다시 중이환기관 삽입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을 분석해서 위험 인자를 분석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9개월 수술을 받은 2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환기관 삽입 이후 재발이 없었던 140명과 중이염 재발로 다시 환기관 삽입을 받아야 했던 73명으로 나누어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수술 전 중이 임피던스 검사에서 재발이 없던 환자에서 재발한 환자들에 비해 정상 고막을 의미하는 A타입 고막도가 의미 있게 높았고 삼출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B타입 고막도가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환기관 삽입술을 하면서 중이 삼출액을 분석했을 때 재발이 없던 환자에서 삼출액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의미 있게 높았고 끈적끈적한 악교 같은 삼출액이 검출될 확률이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환기관이 고막에 잘 유지되는 기간도 재발이 없던 환자에서 평균 12.7개월로 중이염이 재발한 환자의 10.5개월에 비해 의미 있게 길었습니다. 중이염의 재발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를 찾기 위한 다별량 분석에서 완전 9개월 환아에서 그리고 남자아이들에서 삼출성 중이염의 재발로 중이환기관 삽입을 2번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 중이 임피던스 검사에서 정상 고막이고 수술할 때도 정상인데 왜 환기관을 넣은 거지? 라고 말이죠. 9개월 환아에서 삼출성 중이염의 발생 비율이 워낙 높고 중이 환기관 삽입술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전신 마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전신 마취할 필요 없이 9개월 수술을 할 때 중이 환기관 삽입술을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료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laryngology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9개월 수술을 받은 1026명 중 5년 이상 외래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환아는 94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출생 후 수술 전까지 삼출성 중이염의 병력이 없었고 중이 임피던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수술 전날 입원하면서 시행한 고막 내시경 검사에서도 양쪽 고막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중이 환기관 시술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총 69명이었습니다. 9개월 수술을 받았으나 정상 고막으로 중이 환기관 삽입술을 받지 않은 69명을 경과 관찰했을 때 7.2%인 5명이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해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만이 중이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개월이 삼출성 중이염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9개월 수술을 할 때 중이 환기관 삽입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병력 청취, 세심한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수술 전 아이들의 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 와킨 피닉스는 2000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코모도스 황제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2019년 영화 조커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와킨 피닉스 역시 어릴 적 국의 구순열로 수술을 받았지만 외모가 특히 중요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구순 9개월을 가진 아이들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수술과 관리를 받는다면 또래의 아이들과 똑같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귀 건강을 위해서 저 역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